안녕하세요. 엉투일기의 엉클 케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이번 주는 주식시장이 반등을 해서, 어, 반등을 하고 있어서, 나름 좀 편한 주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어, 책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펠리 피셔의 책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사실은 전작인 6월에 이야기했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제목이 Conservative Investors Sleep Well 입니다. 네. 어떤 투자를 해야 잠을 쿨쿨쿨 잘 잘 수 있을까? 필립 피셔는 보수적인 투자자가 잠을 잘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투자자가 보수적인 투자자인가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네, 필립 피셔가 이야기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보수적인 투자자랑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포트폴리오에 자산 배분을 해서 위험 자산에 투자를 줄이고 그다음에 안전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투자를 보통 보수적인 투자라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또 그 가치 투자를 또 보수적인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적정 가치가 있고 적정 가치에서 주가가 충분히 떨어져서 안전 마진을 가지고 있는 그 가격에 사서 충분한 시간을 들고 있어서 적정 가격 위에서 팔게 되는 안전 마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가치 투자를 또 우리가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필립 피셔가 이야기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는 최고의 투자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보수적인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의 주식을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장주를 선정을 할 수 있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프로세스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보수적인 투자자라는 것이죠. 네, 그 정도 돼야 잠을 잘 잘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어,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 어떤 성장주를 살 것이냐,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훨씬 높은 투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10년에 몇 배가 오르는 그런 주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주식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작에서는 15가지로 이야기를 했고 이 책에서는 일부에 거의 대부분을 그 내용을 할애를 해서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 라는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이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업이 특히 최고 경영진이 그것들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연구개발 능력이나 그 다음에 평균 이상의 그런 그 해자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 이런 것들을 이 책의 일부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을 선정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언제 사냐?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언제 사느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시경제적인 아니면 사이클에 의한 그런 투자를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가 침체라고 이야기할 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할 때, 봄일 때 주식을 사고,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될 때 주식을 팔고, 뭐 이런 일련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계절, 뭐 투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이클에 의해서 사기도 하고, 이런 거시적인 사이클을 보는 그런 탑다운 방식의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치 투자에서 이야기하는 적정 주가 이하에서 충분한 안전 마진을 가질 때 개별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필립 피셔가 이야기하는 성장주의 매수 시기는 그 주식의 성장 사이클에 맞춰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식이 신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면 처음에 오르죠. 시험 생산을 한다고 하면 또 더 오르게 됩니다. 상업적으로 생산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더 오르게 되죠.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양산을 돌리게 되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주당 순이익이 또 떨어지게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또 평가가 돌변하게 되면서 매도 의견이나 그 다음에 적정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주식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다가 또 정상 가동되었다고 해서 또 오르기도 하고요. 또 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또 뭐 그 손실이 또 가정이 됐다. 뭐 최고 경영자가 뭐가 어떻다. 상황이 어때서 좀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또 주식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성장주가 자리를 잡아서 몇 배 오르기까지 겪어야 되는 아주 당연한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1950년대도 이야기를 했고 1970년대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성장주를 2020년에 바라볼 때 거의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럴 때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가장 낮은 가격에 우리가 훌륭한 뛰어난 위대한 성장주를 살 수 있는 시기다라는 것이고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거는 이제 각 기업별로 시기가 다를 수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언제 파냐? 언제 팔 거냐? 웬만하면 팔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기다려서 매수 시기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할 일을 정확히 했다고 하면 팔 시점은 사실은 거의 영원히 오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경우에 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 선정을 했어. 잘못 매수를 했어. 그런 경우에는 팔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처음에 우리가 꼼꼼히 15가지 포인트를 살펴봤지만 이 기업이 그렇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최고 경영자가 바뀐다거나 그 기업이 뭐 최고 경영자가 다른 일들을 한다거나 뭐 어떤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져서 우리가 처음에 선정했던 그 기준을 미트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팔아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보다 더 뛰어난 기업이 나와서 매력적인 다른 투자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팔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는 이 바꿔타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주식을 선정 기준에 충분히 맞게 선정하고 매수를 했다고 하면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팔아서 안 되는 것들은 약세장이 돼서 주가들이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팔아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올바른 회사라면 다음 강세장에 틀림없이 빨리 오를 것이고 직전 고점을 넘어서 신고가 행진을 계속 벌이면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향후 10년 동안 3배, 4배로 증가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 때 뭐 20%, 30%, 40% 정도 더 비싸게 샀다고 하는 게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약세장을 견뎌서 이것이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많이 올라서 100%의 수익을 봤다.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팔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 경우에도 성장이 충분히 끝나서 세츄레이션 됐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점까지 여전히 우리가 처음에 매수했었던 그 이유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팔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히 팔지 마라. 예, 뭐 좋은 이야기죠. 그렇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의 투자를 미루어 보면 사실은 이렇게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필립 피셔의 이 책을 보고 또 최근에 또 본의 아니게 한 주식만 지금 100% 들고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필립 피셔의 책들을 제가 또 자꾸 읽는 이유는 그런 쪽에 생각들을 좀 더 강화하고 있다는 뭐 그런 반증인 거죠. 문제는 내가 어떤 투자자이고 나에게 어떤 투자가 옳으냐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제가 그 필립 피셔가 원하는 정도의 전문적인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반반 정도 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 SPY나 QQQ에 한 50% 정도를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를 내가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한 그런 주식을 너무 많은 숫자로 하지 말고 한 3개에서 5개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지금은 한 종목에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나름 생각하고 있는 가격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에 대한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지금이 사실은 나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화부동 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나의 투자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이 투자들을 왜 했는지 그리고 이 종목들을 왜 가지고 있는지 그 처음 마음이랑 처음 그 투자의 생각들을 살펴보면서 각자의 투자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